마이크 들리시나요? 어서 오세요. 들리시나? 어우, 정신없어. 이거 두 개 켜니까. 유튜브 켜진지 모르겠네. 씨. 유튜브가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일찍 켰어요. 제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켰는데 라이브가 유튜브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잘 들리시죠? 잘 화면 잘 나오고 잘 문제 없죠?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좀 미숙해요 지금. 정신도 좀 없고 이거 분석을 살짝 정신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느바 저도 달달했네요. 이거 채팅창이 네, 어서 오세요. 멤버십은 가입 버튼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건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데. 왜냐면은 그 뭐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한 분이 그냥 머리를 들이박으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커뮤니티에 남겼는데 그냥 하셔가지고 뭐 몇천 원도 아니고 6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 이제 부주력 조각을 드렸거든요. 어서 오세요, 솔방울님. 스타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해제 안 하신다 하셔가지고 뭐 조합만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 뭐냐, 원래 표 데이터랑 코멘트 이런 것까지 좀 드리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 볼까요? 7시 다 돼 가니까. 이거 채팅창 스크롤이 안 되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첫 경기예요. 어서 오세요.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오시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프리카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예정이 7시였으니까. 네, 멤버십 뭐 영상도 그 설명 영상 같은 거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례가 들렸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만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승무패는 저 개인적으로 가끔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그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아직 이게 동시 송출이나 이게 좀 정신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좀 안정되면은 관련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제 뭐 멤버십 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석에 앞서서 일단 동기부여 없는 팀들도 좀 많고요. 동기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뭐랄까, 한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팀의 상황에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말 좀 쉽지 않아요. 뭐 우리가 이겨도 되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될 수도 있고, 경기 양상이 계속 바뀔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저도 개슨할 때문에 낙됐습니다. 사실 질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거 좀 심판도 좀 이상했고. 아스날 이거 너무 많이 놓쳤어요. 너무 많이 놓쳤어. 아니, 이제 시작합니다.
일부러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좀 일찍 켰어요. 영상 잘 나오시죠? 뭐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 쳐주세요.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 대 클럽 브루에 요거 먼저 이제 진행을 하면요. 파리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 경기 승패 상관 X. 그러니까 지든 말든 결국 뭐 조 2가 이미 확정이고 1위 가능성이 없어요. 맨시티랑 승점 4점 차이기 때문에 뭐 확정 난 상황이고, 클럽 브루에 같은 경우가 이제 조 3위 유로파를 놓고 라이프치히와 경쟁 중이고요. 지금 승점은 둘 다 4점 동률인 상황이고, 결국 마지막 경기에 따라 달렸어요. 어쨌든 살짝 라이프치히가 좀 더 유리하겠죠. 홈 경기기도 하고, 맨시티는 어쨌든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클럽 브루에는 파리 원정을 와가지고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경기는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요, 네이마르, 드락슬러 뭐 이런 애들 일단 못 나오고요. 뭐 라모스나 뭐 미드필더 쪽에 에레라, 수비 쪽에 킴펜베 뭐 이런 애들 불투명 사이즈인데, 제가 볼 때는요, 파리가 경기 안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승패 상관없다고 대충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제 생각에. 왜냐면은 지금 파리가 리그에서도 부진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력 문제가 있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에서든 뭐든 결과를 더 좋게 내든 경기력에 있어서 확실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파리가 아예 라인업 개판 나오지 않고요. 음바페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음바페나 디마리아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메시는 모르겠고, 미드필더 쪽에도 이제 뭐 베이날돔이나 게에 뭐 최소 1.5군 정도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클럽 브레가 지난 라이프치히전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력이 뽀록 났거든요. 그냥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파리가 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동기부여가 없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확신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경기들 대체로 다 이래요. 이런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파리 승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파리의 경기력, 뭐 리강을 자주 보시거나 베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경기도 이제 졸전 끝에 무승부를 캤고, 클럽 브레이가 어쨌든 간에, 클럽 브레이는 유로파 3위로 유로파 가려면 이 경기 승점을 반드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면 그냥 끝이에요. 라이프치히 경기 결과 상관없이 이거 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칠고 좀 더 압박을 하고 달려들 걸로 본다면요. 그리고 파리의 최근 경기력과 어쨌든 동기부여 없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좀 파리가 마엔까지는 안 봅니다. 일반 승점은 그래도 해줄 거라고 보고, 뭐 햄무 쪽 뭐 요 정도쯤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똥배기도 하고, 똥배인데 일단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이나 뭐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일반승 정도 해줄 것 같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두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이 경기도 좀 애매해요. 결국에는 맨시티는 로테이션을 돌릴 거거든요. 뭐 감독 피셜로 따르면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고,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좀 뛰었던, 아이고 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좀 뛰었던 선수들이 좀 로테이션에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릴리시가 또 교체로 뭐 최근에 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릴리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페르난 주니어 최근에 많이 안 뛰잖아요. 뭐 이런 애들 좀 나올 것 같은데, 맨시티도 제가 볼 때 한 1.5에서 한 1.7군 나올 거예요. 이제 박싱데이 시작이잖아요.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 전혀 없다. 그럼 라이프치히가 이 경기를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영상 올라갈 겁니다.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거 클럽 브레이가 지고 있잖아요. 파리가 먼저 넣어서 지고 있잖아요. 라이프치히는 져도 돼요. 얘네가 지면은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라이프치히, 어쨌든 맨시티인데, 맨시티가 뭐 로테이션 돌려도 마레즈 이런 애들 나와요. 마레즈랑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발로 뛸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경험 많은 뭐 페르난준이나 뭐 균도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뭐
베르나도 실바 뭐 이런 애들이 좀 벤치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클럽 브레이가 해볼 만한 싸움이면은 좀 이제 라이프치히가 더 빡세게 뛰고 할 텐데, 물론 빡세게 뛰긴 하겠죠. 근데 이 경기 결과를 만약에 브레이가 지고 있으면 라이프치히도 딱히 뭐 동기부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상자도 뭐 올모나 뭐 하이다라 뭐 이런 폴센 같은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자원이 빠져 있고요. 뭐 올반 이런 애들 불투명에 지금 떠 있거든요. 그 밖에 뭐 아예 좀 로테이션 좀 밖에 자원들도 몇 명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배팅하기 좀 애매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봅니다. 라이프치히 프랜승을 보고요. 3.5 언더 봅니다. 그나마 좀 어떻게 경기 양상을 좀 예상하면요, 제 생각에 이거 브루에가 전반에 한 골 먹을 것 같거든요. 전반 한 1대0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걸 봐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컨셉 대충 예상해 보면은 상대가 맨시티이기도 하고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단순히 추측입니다. 이런 경기들은 이런 그냥 결과에 따라 여기서 불이해가 넣으면 라이프치히는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은 라이프치히가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전반에 뭐 리드를 하면 좋겠지만 뭐 0대0이나 이 경기에 먼저 흐름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가 뭐 한 골차 내지 두 골 차로 이기고 있다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경기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리고, 제 생각에 이거 펩 가르디올라 감독 특성상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데브라이너의 컨디션을 업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축구 철학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수행만 하면은 경기가 뭐 지던 비기던 크게 신경 쓸 감독이 아니에요.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결과면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더 홈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맨시가 골 넣으면은 라이프치히가 따라가고, 한 골 넣으면 또 따라가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프란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 정도 봅니다. 요 경기가 이제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동기부여적인 면이나 뭐 홈과 어웨이적인 뭐 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배당도 좋고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과 생각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AC 밀란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 경기는요, 리버풀 쪽을 볼 거면 저는 패스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리버풀을 볼 거면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고배당을 찍거나 AC 밀란 찍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리버풀 프렌이나 리버풀 역배를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진짜 고배당 소액 가는 거 찍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AC 밀란이 부상자가 많아요. 맞습니다. 부상자 많은데 지금 뭐 레비치나 뭐 키에르 뭐 이런 애들이 빠져요. 추가로 뭐 지루, 뭐 레앙, 뭐 칼라브리아, 결국에 이제 중앙 수비 쪽과 이제 사이드 수비가 자원이 빠지고요. 지루는 뭐 다들 아실 테고, 레비치랑 레앙도 이제 공격 자원이잖아요. 특히나 레앙 같은 경우 지난 리버풀 맞대결에서 득점했었나? AT전이었나? 아무튼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백자가 분명히 있는데, 리버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밀러 일단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제임스 밀러가, 피루미노 여전히 부상이고, 뭐 커티스 존스 미드필더 자원, 엘리엇 미드필더 자원. 물론 엘리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좀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로테이션급 자원이에요. 이 빠지고 조고메즈, 수비 쪽에 조고메즈와 또 다른 미드필더 자원이 케이타가 불투명에 떠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쪽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조던 앤더슨이랑 디오고 조타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대요. AC 밀란 데뷔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미드필더 쪽에 아마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나 뭐 몰튼이라고 한 명 더 있거든요. 뭐 그런 애나, 그리고 제 생각에 요 넷 중에 한 명, 요 티아고나 셋 중이죠. 티아고나 케이타나 핸더슨,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수비 쪽에 이제 반다이크도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 높고요. 공격 쪽에도 살라나 마네 둘 중에 한 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리기 쓰면서. 뭐 그리고 누구야 그 일본 놈 미나미노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면은
아무리 AC 밀란이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감독이 이거 로테이션 돌린다고 선언한 게 뭐냐면요, 난 이 경기 결과 신경 안 쓴다예요. 감독이 나 이 경기 로테이션 돌릴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난 이 경기 결과는 신경 껐어, 이미 이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리버풀 배팅을 뭐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 찍는 게 맞고요. 저도 AC 밀란 승 봅니다. AC 밀란이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 홈승이 없어요. 홈승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혹시나 이긴다면은 진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포르투가 이긴다거나 뭐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 홈에서 유종의 미는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빠진 자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키에르 빠졌지만 토모리가 돌아왔고요, 수비 쪽에. 뭐 레비치 레앙은 솔직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살레마키어스라는 괜찮은 자원이 사이드 쪽에 또 있고, 또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자리는 여러 선수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쿠르니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좀 제 생각에는 별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나올 자원이 있어요. 더군다나 앞선에 브라임 디아스나 질라탄 나올 거고. 네,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AC 밀란이 최근에 이제 리그 일정에서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어디야, 살레르니 상대로 그냥 쉽게 로테이션이나 주전들 휴식 좀 주면서 승리를 거뒀고, 그 전 일정도 그때 어디였지? 제노아였나? 아무튼 간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쉬운 일정들을 계속해서 소화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분명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AC 밀란 승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력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배당이든 부주력이든 주력이든 배팅을 하는 베터라면 이 정도 배당에 지금 정도 메리트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든 가긴 갑니다. 일단 말씀은 그렇게 드릴게요. 뭐든 가긴 가요. 뭘 가든. 그리고 요 경기랑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AC 밀란이 이긴다면은 요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면 AC 밀란이 올라가요.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포르투가 이긴다, 그럼 포르투가 올라갑니다. 포르투는 이기면 그냥 무조건 자력이에요.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시에는 AC 밀란과 골득실을 봐야 돼요. 골득실. 현재는 AC 밀란이 한 점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AC 밀란이 이긴다면 적어도 한 점 차로, 적어도 한 점 차잖아요. 만약 이긴다면은. 그러면 2점을 앞서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C 밀란이 이기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AT는 무조건 마인을 해야 돼요. 마인 이상. 그래야 AT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AT 입장에서 상당히 AC 밀란이 승리 가능성이 제 생각엔 꽤 높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이 경기도 분석을 하면요, 제 생각에 이거는 AT는 찍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100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분석 마치고 더 하겠습니다. 분석 중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AT는 찍으면 안 돼요. AT를 찍을 바엔 2.5 좀 오버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모든 게 흐름이 있어요. 역사도 흐름이 있고 모든 흐름이 있듯이 축구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뭐 무너지는 팀이 항상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뭐 옛날에 뭐 독일 대 브라질인가, 뭐 브라질이 뭐 7대2로 지고 막 항상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AT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시즌부터 해서 내리꽂는 중이에요. 지난 시즌 이제 공격적인 문제가 있었고, 올 시즌에도 그 부분에서 나아졌지만 성적은 여전하고, 지난 AC 밀란전 보셨잖아요. 또 수비적으로 하다가 무만 캐면 이제 AC 밀란 제끼니까, 그리고 포르투랑 승부 보려고 승점 동률되면 AT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만 않으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지난 AC 밀란전에 무막 했으면. 그러니까 또 헛짓거리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팀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지고, 결국에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주말에 마요르카한테 졌잖아요. 몇 번 똥 싸다가 시메오네의 시대가 끝나는 흐름이 맞아요. 제가 볼 때 흐름상으로. 여기서 AT가 올라가는 그림은 제가 볼 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기적이 아닌 이상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프렌 쪽이 낫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부상자 쪽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자가 상당해요. 펠리페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물론 펠리페도
펠리페보단 이제 호세 히메네즈 얘가 더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AT 마드리드는 중앙 수비가 한 명밖에 없어요. 에르모소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도그비아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 보는데 얘가 중앙 수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추가로 뭐 사비치도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트리피어 옛날에 토트넘에서 뛰었으니까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고, 야니 카라스코도 불투명에 떠 있다. 물론 얘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 프렌이랑 오바 쪽을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오바 쪽을 보는 이유는 AT가 말씀드렸죠. 저는 AC밀란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길 거라고 보는데 이긴다면 아까 두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AT가 이기고 있다 한들 보통 시메오네 감독 이기고 있으면 잠가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AC밀란하고 할 때 0대 0인데도 잠그는 거 봐요. 이거 AT가 이기면 올라간다는 상황이었으면 한 골 넣고 잠글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더 넣어야 돼요. 근데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포르투 입장에서는 좀 그냥 수비 좀 하다가 역습을 때리면 돼요. 지금 AT 마드리드도 중앙 수비 쪽에 공백도 있고, 어쨌든 콘도그비아도 내려가고, 지난 이제 주말 경기나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애매하잖아요. 분위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이런 단두대 매치는 제 생각에는 전력도 중요한데 그냥 그 경기 잘 준비해온 팀이 이깁니다. 전력도 분명 중요한데 이 경기에 대해서 그냥 잘 준비해온 팀이 보통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포르투와 최근 AT 마드리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했고, 다득점 봅니다. 저는 2대1 포르투 승 봐요. 2대1 포르투 승. 2대1 포르투 승이나 뭐 2대2 무승부나 그 정도 봅니다. 저는 AC 밀란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제 챔피언스에서는 항상 기적이 있어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적이 이런 조별리그에서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AC 밀란이. 어쨌든 이렇게 본다는 거. 다섯 번째인 게 도르트문트 대 베식타스. 이 경기 전 도르트문트 승 봅니다. 일단 마인승까지 봐요. 동기부여 없어요. 탈락 확정, 3위 유로파 확정 끝났어요. 끝난 경기인데 도르트문트가 저는 물론 이 경기 홀란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지난 바이에른 뮌헨전에 이제 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선발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잘해봐야 이제 후반에 교체로 나올 것 같은데, 상대가 베식타스라는 점이 일단 그 피아니치도 빠졌어요. 핵심 피아니치도 빠졌고 몇몇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도 뭐 엠레찬 이런 애들 출정 정지로 못 나오고, 뭐 머리나 무코코는 사실 필요가 없고, 슈멜처 필요 없고, 브란트 빠졌고요. 여기에 이제 토르강 하자르랑 레이나가 불투명에 떠 있거든요. 전 이렇게 해도 그리고 도르트문트 홈 경기잖아요. 이거 홈팬들이 있는데 그 독일 팀 특성상 이거 경기 대충 안 뜹니다. 제 생각에. 뭐 잉글랜드 팀이나 뭐 스페인 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독일 근본 있는 나라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대충 뛰지 않고 홈팬들 위해서 그래도 라인업적으로 지금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라인업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이스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악셀 비첼이나 주드 벨링햄 같은 애들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쪽에서도 저는 훈멜스 정도 나올 거라고 봐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좀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팀 다 동기부여가 없지만 도르트문트는 홈이에요. 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홈팬들한테 이제 뭔가를 좀, 상대도 베시탁스이기도 하고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2대0 3대0 봅니다. 이 경기 2대0 3대0. 근데 언더는 안 봐요. 언더는 좀 쫄려가지고 계약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멤버십 하시면은 뭐 알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하시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주력이나 부주력은 뭐 올려드립니다. 드리기는. 근데 저는 뭐 돈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잖아요. 뭐 6만 원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시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난 조합이라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뭐 제가 말릴 이유는 없겠죠.
가입 버튼,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그 설명도 있어요. 보시고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약스 대 스포르팅인데 이거는 이 경기도 저는 배팅하면 아약스 승 아니면 3.5 언더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약스 같은 경우 이제 알레 같은 애들이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폰은 안 됩니다. PC로 하셔야 돼요.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약스가 어쨌든 리그에서 깡패 아니에요. 이거 라인업적으로 1.5군이나 뭐 이렇게 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리그는 학살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가 지금 5승이에요. 5승. 제가 알기로 아약스가 조별리그에서 6승한 기억이 없거든요. 6승한 기억이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뛰는 선수들이나 감독도, 그러니까 사실 아약스 같은 팀이 챔스 조별리그에서 6승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강팀이어도 이번 조가 사실 뭐 도르트문트가 있었긴 하지만 개꿀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문팀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뭐 개판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약스 승을 보는 거고, 득점왕 경쟁도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스포르팅 쪽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유가 이미 확정이 됐고, 더군다나 원정 경기에다가 오히려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 아약스는 뭐 리그는 항상 쉬우니까 스포르팅이고, 오히려 저는 스포르팅이 좀 약한 라인업이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상자 쪽도 양팀 모두 있어요. 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승패가 갈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아약스 승을 보고요. 3.5 언더 봅니다. 아약스 승 3.5 언더인데, 언더는 조금 쫄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언더까지 봐요. 2대0, 3대0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 스코어를 보고, 뭐 3대1이나 2대1도 가능해 보이고, 어쨌든 기록적인 부분에서 조별리그 6승이라는 기록은 어쨌든 분명히 아약스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본 제 10몇 년을 봤는데 아약스가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고, 이번 아니면 제가 볼 땐 다시는 안 와요. 이런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이건 아약스 승, 배팅을 한다면 아약스 승을 보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확신할 만한 여지는 없겠죠. 어쨌든 스포르팅 2위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도르트문트가 3위인데 유로파 확정. 그러니까 이 네 팀의 두 팀의 경기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아약스의 6승, 조별리그 전승 뭐 그런 기록 정도만 뭐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약스가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 요 경기는요, 일단은 레알은 지지만 않으면 돼요. 결국 이 두 팀이 원하는 거는 1위 자리거든요. 조별 예선 1위 자리예요. 어쨌든 1위로 가게 되면은 다른 조의 2위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팀,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이 1위잖아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 1위고, 뭐 첼시도 1위가 좀, 그 경기는 아직 모르는구나. 아무튼 1위 팀들이 보통 강팀들이 1위를 차지하니까 2위로 가게 되면 그 팀들하고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레알은 지지 않으면 1위고요. 인터밀란은 이겨야 1위입니다.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레알은 벤제마가 빠져요. 벤제마가 지난 경기인가 전반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 소시에다드 전에 아웃이 됐고, 요비치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잘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추가로 이제 베일 골프 선수가 아웃이고, 세바요스 이렇게 어쨌든 벤제마가 빠지는데, 인터밀란 쪽도 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르미안 빠진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큰 누수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리고 다르미안 공백은요, 강팀과의 경기에서 빠졌을 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미안이 세리에 강팀과 붙었을 때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 어쨌든 얘 빠지면 둠프리스 나오는데, 저는 이 선수의 둠프리스에 대한
신뢰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는 뭐 라노키아나 코레아 뭐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올 걸로 보입니다. 데브리도 불투명 사이즈로 보이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 프렌을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인터밀란 프렌 쪽을 찍어볼 만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레알이 홈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리그 간의 격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AC밀란 빌빌 기는 거 보세요. 인터밀란도 홈에서 레알한테 뭐 별다른 것도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봐요. 조금 어렵지만 무승부를 보고 이게 오바가 정배거든요. 1.5배당. 근데 저는 이게 오바가 왜 정배 이렇게까지 낮은 정배를 받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봤을 때 이거 언더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기 보고.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뭐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해도 레알이 마음 먹고 수비하면 잘해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득점을 뽑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브로조비치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진의 체력적인 문제도 물론 바렐라가 최근에 좀 쉬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 저는 1대1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 봐요. 1대1 그게 딱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득점을 봅니다. 저득점 벤제마가 있으면은 사실 언더 찍기는 좀 빡센데 벤제마가 빠진 상황에서 사실 요즘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예 제가 옛날에 비니시우스 때문에 고배당 320만원짜리인가? 그때 아탈란타랑 챔피언스리그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때 1대0인가로 끝나가지고 못 먹었던 기억에서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이 아니라 이번 시즌 그냥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벤제마가 빠진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어느 정도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벤제마랑 비니시우스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은데 벤제마의 영향력이 좀 사라진 부분에서 비니시우스가 얼마나 좀 해줄지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무승부 2.5 언더로 봤고요. 무승부를 보긴 하는데 AC밀란, 인터밀란 프렌을 찍을 것 같진 않아요. 무승부를 뭐 배팅했으면 배팅했지 저는 인터 프렌은 안 찍을 것 같다. 레알이 1위로 갈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약간 전력 분석보다 좀 상황 분석이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챔스는 전력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이거 누가 더 세요? 당연히 샤크스타르가 셉니다. 누가 더 세요? 당연히 레알이 셉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아약스가 훨씬 세고요. 원정에서 5대1이에요. 원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도르트문 다 압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적인 부분 분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전력은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끝나니까 눈으로만 봐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요 샤크타르 대 셰리프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고 싶은 경기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샤크타르는 탈락이 확정됐고요. 셰리프 같은 경우는 3위가 확정이 돼서 유로파를 가요. 얘네가 몰디브 팀이었나? 아닌데 조지아 팀이었나? 아무튼 그쪽 이제 섬나라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 여행 올 가능성이 높아요. 선수들이 이 팀이 이런 유럽 대항전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 여행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셰리프가 생각은 하는데 샤크타르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챔스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잡으려고 들 걸로 보여요. 감독도 어쨌든 간에 젤비 명장이잖아요. 또 자존심도 있을 거예요. 감독도 지난 시즌 이제 사소올로 이끌었던 요즘 뜨는 요즘이 아니죠. 한참 뭐 지난 시즌에 뭐 전부터 좀 떴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잡으려고 들 걸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따라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샤크타르가 좀 잡으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선수들이 과연 좀 뭔가 해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셰리프가 진짜로 여행 온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저는 샤크타르 승을 보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샤크타르 경기나 아약스,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나름 빅매치니까. 뭐 파리 요것 중에 분명히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어, 제가 봐도 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 저는 정배를 봤잖아요. 그 와중에 제일 좀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샤흐타르가 좀 터질 확률이. 그래서 저는 일단 승을 보긴 하는데 이 점이 좀 언더로 봅니다. 언더. 둘이 이제 밤에 만나가지고 만담 좀 나누면서 한 잔 크게 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농담이고 샤흐타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흐타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1승이 없어요. 1승이 없고 자존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저는 샤흐타르가 좀 잡아줄 만한 사이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부상자 쪽이 근데 샤흐타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선수들이 따라줄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상자 쪽이 셰리프는 거의 풀인데 샤흐타르는 뭐 불투명자가 엄청 많아요. 불투명자가 뭐 한둘이 아니에요. 죄다 불투명, 죄다. 주축도 그렇고 로테이션급도 그렇고 죄다 불투명이라 이게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배팅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 배팅 안 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더 건드려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일단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금방 끝났으니까. 오늘은 분석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제가 좀 길어지잖아요 원래. 근데 오늘 이게 상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금방 끝났네요.